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유람입니다.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게 수상하지 못한 음악 시상식이 있죠. 바로 그래미 어워즈. 미국의 음악 시상식 중 가장 폐쇄적이라고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은 2020년과 2021년에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두 수상에 실패하게 되며 그래미 어워즈의 인종차별 논란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미 어워즈는 매년 인종차별, 부정투표, 투표 조작 등 다양한 논란이 터지는 시상식인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음악 시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시청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죠. 게다가 2021년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역대급 논란이 터지게 되면서 권위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논란으로 인해 이번 2023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이나 노미네이트된 방탄소년단의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어떤 논란이길래 2020년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위켄드가 씹어먹은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위켄드의 앨범 애프터 아워즈의 수록곡 블라인딩 라이츠가 빌보드 핫백에서 1년 이상을 탑10에 머무르는 초장기 기록을 세웠고 각종 최장기 기록과 스트리밍, 라디오 기록들을 갈아치운 해였습니다. 더 위켄드는 이 앨범으로 전세계 시상식을 통틀어 총 100회의 수상을 하는 진기록을 세웠죠. 그만큼 대중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완벽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미 어워즈만 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수상 후보 부문 그 어디에서도 더 위켄드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를 본 많은 해외 외신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케이티 페리, 저스틴 팀버레이크, 엘튼 존 등 해외 아티스트들도 어이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위켄드 역시 어이가 없었는지 트위터를 통해 그래미는 부패했고 나와 내 팬들 그리고 음악 산업의 투명성을 비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래미의 부패함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사건을 본 몇몇 팬들은 공연 선택 강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당시 더 위켄드는 일주일 간격으로 있는 그래미 라이브 공연과 슈퍼볼 하프타임 쇼 라이브 공연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래미 측이 떨어지고 있던 시청률의 상승을 위해 더 위켄드에게 슈퍼볼 하프타임 쇼 라이브 공연과 그래미 라이브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더 위켄드가 이런 강요를 거절하자 보복성으로 투표를 조작해 모든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더 위켄드는 의혹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자신의 앨범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해버렸죠. 거기에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니키 미나즈 등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도 그래미 어워즈의 불명확한 후보자 선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비밀위원회 더 위켄드가 그래미의 부패를 지적했죠. 그래미 어워즈 부패의 중심에는 비밀위원회라는 수상한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후보 선정 위원회입니다. 보통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그래미 후보 선정 위원회는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비밀위원회라고 불렸는데요. 힘있는 소수의 음악산업계 거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그동안 부정투표와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그래미 어워즈에서의 논란으로 비밀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더욱 강해졌죠. 그러자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성명을 내어 그래미 후보 선정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중대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방탄소년단의 첫 그래미 어워즈 수상을 기대했지만 정말 너무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몇몇 음악 평론가들은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곡이지만 히트송의 문법을 따른 만큼 그래미 어워즈가 선호하는 곡이 아니었다는 평이었는데요.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의 관여도가 높은 진솔한 곡, 예술성이 높은 곡을 출품하게 된다면 방탄소년단도 언제든지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래미 어워즈가 더욱 기대되는 것이죠. 무려 3개 부문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무려 3개 부문에서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 된 것이었는데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는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가 노미네이트 되었죠. 이 노래가 노미네이트 된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쓴 한국어 가사가 들어있는 곡이라는 것인데요. 한국어 가사가 들어있음에도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는 작년 빌보드 핫백에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베스트 뮤직 뮤직비디오 부문에선 예투컴이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예투컴은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찬란하게 빛날 앞날을 기약하는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의 모든 장면에서 방탄소년단 예전 뮤직비디오 오브제들을 가져와 많은 팬들을 추억에 잠기게 만들었죠. 그래미 어워즈가 좋아한다는 예술적인 부분도 충족되었고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은 곡이기에 많은 팬들이 수상을 기대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노미네이트된 가수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지온미의 아델
워먼의 도자켓, 더하트 파트5의 캔드릭 라마, 에즈 이도즈의 해리 스타일스, 올투의 더 쇼트 필름의 테일러 스위프트였죠. 너무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방탄소년단이 수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려 본상입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중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어 부문에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올라간 것인데요. 아쉽게도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아니었죠. 콜드플레이의 앨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가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올라간 것도 아니면서 왜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하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앨범상이라고 하면 이 앨범을 주는 가수에게만 상을 주는데요. 그래미 어워즈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앨범 오브 더 이어 부문은 가수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처링 가수, 프로듀서, 작사가, 엔지니어들까지 앨범을 만드는데 힘을 보탠 모두에게 상을 나누어 줍니다. 아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역시 아티스트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닌 뮤직비디오 감독, 프로듀서 모두에게 상이 주어지죠. 이번 그래미 어워즈 본상인 앨범 오브 더 이어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콜드플레이의 앨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곡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상에 방탄소년단이 피처링 아티스트로 예쁜 한국어 가사를 적은 제이홉, 슈가, RM이 작사가로 노미네이트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본상에 함께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아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한 음악평론가가 찬물을 끼얹기도 했는데요. 이 음악평론가는 공식 기록으로 방탄소년단이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너스 성과다, 너무 큰 의미 부여는 글쎄다 라며 의미를 폄하하기도 했죠. 일본 팬들은 K-POP 그룹 중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뿌리는 건 너무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종 논란들로 인해 빛을 조금 잃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미 어워즈는 가장 역사가 깊은 미국 음반 시상식으로 수많은 가수들이 꿈꾸는 꿈의 상인데요.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을 한동안 보기 힘들어진 현재 그래미 어워즈 수상식이라는 기쁜 소식이 멤버들과 아미들에게 전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수상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